자, 남북 문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고위급 대화 제안에 북한이 하루 만에 남북 핫라인 복원을 했습니다. 남북은 이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게 됐는데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후죠. 북한의 리선권 조국 통일평화위원회 조평통 위원장이 김정은의 위임을 받았다는 걸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한번 발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하면서 해당 부문에 실무적 대책들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시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평창올림픽 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지금 리선권의 모습을 봤습니다.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특명을 받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좀 빨리 대답이 온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 하루 만에 조평통 리선권 위원장이 어제 낮 북한 TV를 통해서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논의하자고 화답을 했습니다. 판문점 연락 채널도 복원이 됐고요. 특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지의 의사를 밝히면서 김정은이 환영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거 북한은 우리 대통령에게 보통 이제 남조선 집권자 뭐 이런 등으로 표현했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호칭을 정식으로 붙였고요. 또 평창올림픽을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의한 고위급 회담 수락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애거라는 느낌을 최대한 지우려 했던 것을 같고요. 일단 남북 대화 채널을 복원이 됐으니까 회담 일정이나 뭐 의제 이런 거는 이제 곧 조율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직 북한의 구체적인 제안은 없습니다만은 대체로 어제 뉘앙스를 본다면 남북 회담을 하더라도 평창올림픽에 하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도 그 평창올림픽 참가 용의가 있다. 그다음에 그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랬죠. 어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도 그 명령에 따라서 앞으로 그러한 실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정도의 뉘앙스를 주는데 그쳤습니다. 우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제 이러한 회담이 시작되면 평창올림픽 참가 이외에 상호 관심 있는 의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겠다라고 희망 섞인 좀 더 폭넓게 우리는 폭넓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북한으로서는 의제를 넓힌다거나 더욱이 우리가 원하는 이 평창올림픽 참가가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비핵화 대화로 이어지기까지에는 아직도 먼 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사실 남북 한라인이 복원된 것도 엄청 큰 얘기긴 합니다만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통화는 했는데 저 남측에 누구예요? 북측에 누구거든요? 요거하고 끝났거든요. 지금 북한이 지금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밀당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건 한미 훈련 지금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과연 평창올림픽에 참가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달 것인가.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로 본다면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로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기대하기는 무리일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착한 집단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9일로 제안한 우리의 회담 제의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누가 협상에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리고 과연 어느 선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본인들의 국가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최대한 얻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후에 우리의 회담 제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대화 제의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날짜하고 여러 가지를 제안은 했습니다만 그전에 김정은이 사실상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김정은 1인 독재 체제지 않습니까? 대화를 수령이 제안할 정도면 누가 어디서 나가지고 무슨 얘기할지 사실 작전이 쫙 써 있을 텐데 아직까지 지금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올림픽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올림픽만을 이야기하더라도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예. 북한으로서는 이제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물론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화통하게 접근하는 듯이 예. 보여주긴 했지만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경우 그다음에 각종 통제가 관련된 부분, 왜냐하면 이렇게 북한이 한국으로 오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의 정보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러한 통제 부분에 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회담을 어느 정도 성격까지 연결시킬 것인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북한이 우리는 1월 9일 날 만나자고 했는데 뭐 한 1월 한 말쯤에 한번 봅시다 뭐 이렇게 역제안을 해버리고 우리가 조급하게 만들려고 하는 대화 전술의 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근데 이번에 그 김정은 본인이 평창 올림픽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평창 올림픽 했죠. 왜냐하면 다른 협상 의제를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북한이 그렇게 우리를 좀 더 애태우게 하고 예. 우리를 끌고 가려는 전술을 쓸 수도 있지만 평창 올림픽 실무에 한정을 한다면 북한으로서도 굳이 협상 날짜를 회담 날짜를 늦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의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예. 다른 의제까지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매우 궁금한 사항입니다. 김정은이 평창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되고 있군요. 자, 어제는 북한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늘은 어땠습니까, 김민선 앵커? 자, 오늘은요, 오전 9시 30분경에 북측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회선을 또 점검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측에서 알려줄 내용이 있어요? 라고 물었는데 북측은 없습니다. 알려줄 내용이 있으면 통보하겠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예. 왜 전화를 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선이 연결돼 있다는 걸 또 확인하려고 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북한은 어제 리성건이 기자회견을 한 뒤에 오후 3시 30분 우리 측으로 먼저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대기하고 있던 우리 측 연락관이 누굽니다 하고 이름을 대면서 전화를 받자 그쪽에서 강한 억양으로 예. 누굽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해요. 예. 수십 미터 앞에 떨어진 남과 북의 연락관들이 2년 만에 첫 통화를 하면서 이름만 서로 주고받은 거죠. 어허. 전화, 팩스 상태가 정상인지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연락관들은 평소 오후 4시쯤이면 업무를 마무리하는데 추가 연락이 있을 걸 대비해서 6시 넘어서 예.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저 앞에서. 네, 저 빨간 전화가 울릴 것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자, 근데 진짜로 북측이 오후 6시 7분에 전화를 딱 걸어와서 예. 오늘은 마감합시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철저히 자기들 시간으로 계산한 거죠. 이쪽에서는 6시 7분이 아니고 5시 37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6시 전에 근무 시간 안에 전화를 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들고 있는 네. 저 초록색 전화기가 남측 전화기예요. 우리가 할 때 사용하는 거. 오른쪽에 있는 게 저게 북측 빨간 저 다홍색이 북측 전화기거든요. 네. 지금 뭐 우리가 북한에서 찍은 건 아니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찍었기 때문에 지금 초록색 전화기를 우리 남측 당국자가 대한민국 당국자가 북측하고 통화하고 있는 저 초록색 전화기를 들고 있는 상황. 자, 저 빨간색 전화기가 띠리리리 울려야 또 북한에서 딱 오고 북한이 북측에 누굽니다 하면 남측에 누구예요? 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이런 식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자, 근데 한 라인이 연결됐다고 해서 마냥 또 좋아할 수 없는 게 북한이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뭐 하도 뭐 뒤집든 적이 많아가지고요. 맞아요. 쉽게 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에 따라서 이제까지 계속 한라인 자체는 단절과 복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일단 1971년에 개통 이후에 그동안 총 6차례 단절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 가운데 4번은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 때 발생을 했었고요. 북한 같은 경우 2008년 11월에는 이제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 반발하면서 바로 한라인 지통전화를 끊어버렸고, 예. 2010년에도 5.24 조치 이제 대북 제재 조치 발표와 2013년 3월에 한미 훈련 등을 이유로 해서 또다시 폐쇄를 계속 선언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가장 최근 이제 2016년에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고 나니까 공단 폐쇄와 동시에 남측 인원 전원 추방하면서 맞대응하면서 여기에 판문점 연락 채널까지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이번에 개통이 된 건데 결국은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개통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언제든 또 다시 두절될 가능성은 계속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하하. 자,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발표를 한 바로 리선권 조평톡 위원장 맡고 있는데 사실 낯이 익은 얼굴입니다. 7년 전에요. 천안함 폭침 사건 때 오리발로 아주 일관을 했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당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자라는 거는 체육 선수들이겠습니다. 1번, 2번. 그렇다면은 이 추진체가 축구 선수인가? 아니면은
농구 선수인가 하는 겁니다. 자, 천안함 폭침할 때 거기에 1번이라고 써 있는 게 그게 뭔 의미야? 라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이게 무슨 북한 거야? 라고 리선권이 오리발을 내밀었던 바로 그 사람인데, 천안함 폭침 그리고 목함지뢰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오른팔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리성곤은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의 오른팔로 통하고 있는데요. 대화파라기보다는 대남 강경파에 가깝습니다. 네. 2010년 우리 정부가 천안함 폭침 증거로 제시한 어뢰에 쓰인 1번 글자와 관련해서 조작이라고 오리발을 아까 영상에 보면 오리발을 내밀기도 했고요. 예. 또 그런가 하면 회담장에서 천안함은 북한과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소리친 뒤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버리기도 했었습니다. 아, 소리도 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군 출신답게 저돌적이고 화가 나면 좀 숨기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로 남북 협상 경험은 굉장히 풍부한 인물입니다. 예. 북한은 2016년 노동당 외곽기구였던 이 조평통을 국가기구로 승격해서 정부 부처인 우리 통일부와 좀 격을 맞췄는데요. 리성곤이 조평통의 수장이다 보니까 북측이 리성곤을 내세운 것은 리성군이 장관급이니까 향후 남북 대화에서 우리의 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어떤 카운터파트너로 나설 것을 이렇게 시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리선권 남북 군사회담에 아주 자주 얼굴을 드러냈었던 남북 대화에서 물론 군사적인 분야에 한해서 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우리 측에도 얼굴이 알려져 있는 바로 저 사람입니다. 리선권이 대한민국 군인들과 남북 군사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우리 통일부 장관 조명균 장관하고 협상을 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리선권은 매파지 않습니까? 군인. 조명균 장관은 사실 정통 관료예요. 스타일이 두 분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에 예. 북한에서도 우리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이 회담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시고 또 화면에 나왔던 대로 그 리성권 위원장은 군 출신입니다. 예. 군 출신이고 지금까지 한국과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강경하게 북한의 입장을 설파했던 사람이고, 알려지기로는 군사 실무 회담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경한 맞아요. 입장을 예. 항상 예.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균 장관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업무를 총괄을 했고,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날 때 배석하기도 했던 예. 인물이어서 북한을 상대하는 데는 아주 최적의 인물이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하. 이제 다만 이제 스타일 자체가 조명균 장관은 굉장히 좀 부드럽고, 맞아요. 네, 이러한 스타일인데 반해서 리선권 위원장은 아까 그 말투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좀 거칠고 예. 그러한 말투기 때문에 저돌적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네, 과연 그 두 사람의 다른 스타일이 만약에 두 사람이 협상에 나서게 된다면 예. 어떤 결과를 이어지게 될지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 지금 그런데 미국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 분위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im Jong-un may be trying to drive a wedge of some sort between our n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I can assure you that that will not happen. That will not occur. Our policy hasn't changed. The South Koreans' policy has not changed. 자, 정확히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요, 김정은이 한미 두 나라를 이간질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의 의도가 불순하다. 미국에서는 딱 이렇게 정확히 판명을 내린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김정은의 의도가 좀 불순하다, 이런 분석이 지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맥메스터 백악관 보좌관 같은 경우는 김정은 신년사 자체가 불순의 의도가 있다, 그래서 한미 공조를 깨기 위한 거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김정은의 신년사를 듣고 이제 안심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연휴 동안 샴페인을 너무 마신 거다, 이렇게까지 비꼬을 정도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안심하는 사람이라면 연휴 동안 샴페인 너무 많이 마셨다고요? 취했다고? 네,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또 유엔 주재 미 대사 역시 북한이 핵무기 폐지에 동의할 때까지 대화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경 발언을 쏟고 있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 지난해 북한에서 넘어왔죠. 최고위급 인사인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도 김정은이 대북 제재 공조를 좀 깨버리겠다는 의도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아예 밑에 깔려 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주 강한 직설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김정은 저거 이간질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대화할 상황이 아니거든 라고 아주 명확히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김정은의 의도에 대한 부분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그 신년사와는 달리 이번 2018년 1월의 신년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그런 점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과 외세를 등에 업고 하는 모든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말고 미국이 가져다 놓고자 하는 전략 무기 등을 철수시켜야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하는 이런 전쟁 노름에 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국 정부가 이번 평창 올림픽과 남북 관계 개선에 그러니까 미국과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미국의 이런 정책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미국이요.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선수단, 응원단이 오면은 이 비용을 우리가 지금 내줘야 될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이 분위기에 대해서 비용 부담해주면 안 될 걸 이런 또 분위기 감지된다면서요. 예, 굉장히 좀 강도 높은 수준의 반발을 담은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언론사가 이제 보도를 한 건데요. 미국 정부가 북한 선수단 응원단 등의 체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거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반대하고 나섰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정부가 지원하면 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정말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입니다. 응원단이고 선수단이지만 여하튼 우리가 북한에 돈을 지원하는 셈이니까. 그렇죠. 지금은 국제적으로 같이 다 분석을 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막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남북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 압박에서 이탈하면 최대 압박 수준을 높이고 있는 대북 제재 자체가 이 공주가 깨질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미국은 그럼 지금 남북 간의 대화를 우려하는 겁니까? 별로 반기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화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그 평창 올림픽과 또 한미 훈련을 연계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미국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언제든지 대화는 할 수 있다. 미국 역시 그 원비어군 송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뉴욕 채널을 통해서 미국과 한시 대화는 할 수 있고 무슨 뜻인 서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것을 거래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전혀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무언가를 북한에게 내주면서 협상을 시작을 한다면 그것은 비핵화의 길에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비핵화라는 목적을 이루기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러한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이러한 부분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정말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선다고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그 부분을 뭐 굳이 막을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북한의 지금까지 행태로 보았을 때 북한이 이러한 계기에서 대화로 나서면서 무언가의 조건을 계속 요구하고 그러한 조건이 한국 정부로서는 또 긴장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의 목적으로 받아들일 상황이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그러한 정책들이 현재 북한에 가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러 집단과는 거래하지 않겠다라는 게 미국의 제일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거래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화는 거래지 대화가 아니라는 표현이군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화가 진정으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화가 되려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그다음에 나서겠다. 그다음에 그에 대한 대화를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 대화는 전혀 의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김정은은 비합리적인 지도자가 아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입니까? 그리고 강단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평가도 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오늘 아침 김정은이 강단 있다고 평가를 해서 이게 긍정평가 아닙니까?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사망한 지 6년이 지났는데 권력을 쥐고 핵무장 이거를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참 김정은은 강점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예측이 가능한 일관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비정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그 문정인 그 교수님께서
이 발언이 좀 특보 자격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또 교수 자격으로 한 것인지 뭐 그거는 대부분 뭐 대학 교수 네, 자격으로 하셨다고 나중에 그 말씀을 부분은 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정인 교수님이나 아니면 북한과의 대화의 유용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제재나 압박으로 북한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다. 예. 북한의 이러한 태도를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건 김정은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 한 사람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길은 남북 간 지도자 간의 대화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대화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린 상황에서 상대방 지도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치켜 세워주면서 예.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좀 깔려 있다고는 보여집니다만은 네. 근데 이제 북한의 행태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바라던 대로 돼왔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북한 응원단이나 선수단이 대한민국에 온다면 그 체류 비용이랑 비용을 일단은 IOC의 비용으로 일단 내준다 그러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렇지만 강원지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크루즈라든가 또 다른 또 지원이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은 또 저희가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북한 문제 해결은 남북 대화만으로는 또 되지 않는다. 또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북핵 문제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국제사회의 최대의 안보 현안이기 때문에 남북만의 채널로 이게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고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도발을 분명히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선다면은 비핵화 대화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북한 문제의 모든 해결의 근원점은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강경화 장관의 오늘 발언을 본다면 우리 정부와 그리고 미국 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매우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이유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바대로 우리가 북한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한국과 미국 간의 이런 제재와 압박이라는 현재의 대북 정책에 이견이 생길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한국 정부 역시 비핵화 정책을 우선시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름이 없다라는 부분을 확인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여러 조건을 내세우면서 평창올림픽 참가 그리고 그 이후 혹시라도 대화에 나서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입장 역시 비핵화에 북한의 진정한 의사표시 없이는 진정한 남북 간의 대화 역시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북한이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게 한미훈련이잖아요. 한미군사훈련. 자, 그랬을 때 북한이 훈련 연기가 아니라 훈련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훈련 축소하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우리 정부로서는 축소나 중단 같은 부분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기와 관련해서도 과연 어떠한 명분으로 한미훈련을 연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을 평창올림픽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미훈련을 연기한다고 하면 이미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과 한미의 합법적인 정례적인 군사 훈련을 거래한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훈련을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명분은 올림픽에 우리의 국력을 많이 집중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한미훈련을 연기하는 것이지 북한과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한미훈련을 연기한다라는 명분조차도 사실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축소나 아니면 중단 이런 부분까지 내세운다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거의 받을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문제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남북 한 라인이 복원된 것도 엄청 큰 얘기긴 합니다만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통화는 했는데 저 남측에 누구예요? 북측에 누구거든요? 요거 하고 끝났거든요. 지금 북한이 지금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밀당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건 한미 훈련 지금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과연
평창 올림픽에 참가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달 것인가. 예.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로 본다면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로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기대하기는 무리일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착한 네. 집단이 아니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9일로 제안한 우리의 회담 제의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누가 협상에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리고 과연 어느 선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본인들의 국가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최대한 얻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후에 우리의 회담 제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대화 제의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날짜하고 여러 가지를 제안은 했습니다만 그전에 김정은이 사실상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김정은 1인 독재 체제지 않습니까? 대화를 수령이 제안할 정도면 누가 어디서 나가지고 무슨 얘기할지 사실 작전이 쫙 써 있을 텐데 아직까지 지금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올림픽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올림픽만을 이야기하더라도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자, 남북 문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고위급 대화 제안에 북한이 하루 만에 남북 핫라인 복원을 했습니다. 남북은 이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게 됐는데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후죠. 북한의 리선권 조국 통일평화위원회 조평통 위원장이 김정은의 위임을 받았다는 걸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한번 발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하면서 해당 부문에 실무적 대책들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시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평창올림픽 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지금 리선권의 모습을 봤습니다.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특명을 받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좀 빨리 대답이 온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 하루 만에 조평통 리선권 위원장이 어제 낮 북한 TV를 통해서 평창 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논의하자고 화답을 했습니다. 판문점 연락 채널도 복원이 됐고요. 특히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지의 의사를 반기면서 김정은이 환영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거 북한은 우리 대통령에게 보통 남조선 집권자 뭐 이런 등으로 표현했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호칭을 정식으로 붙였고요. 또 평창 올림픽을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의한 고위급 회담 수락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애거라는 느낌을 최대한 지우려 했던 것을 같고요. 일단 남북 대화 채널을 복원이 됐으니까 회담 일정이나 뭐 의제 이런 거는 이제 곧 조율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직 북한의 구체적인 제안은 없습니다만은 대체로 어제 뉘앙스를 본다면 남북 회담을 하더라도 평창 올림픽에 하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도 그 평창 올림픽 참가 용의가 있다. 그다음에 그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랬죠. 어제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도 그 명령에 따라서 앞으로 그러한 실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정도의 뉘앙스를 주는데 그쳤습니다. 우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제 이러한 회담이 시작되면 평창올림픽 참가 이외에 상호 관심 있는 의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겠다라고 희망 섞인 좀 더 폭넓게 우리는 폭넓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북한으로서는 의제를 넓힌다거나 더욱이 우리가 원하는 이 평창올림픽 참가가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비핵화 대화로 이어지기까지에는 아직도 먼 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사실 북한으로서는 이제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물론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화통하게 접근하는 듯이 보여주긴 했지만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경우 그다음에 각종 통제가 관련된 부분, 왜냐하면 이렇게 북한이 한국으로 오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의 정보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통제 부분에 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회담을 어느 정도 성격까지 연결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북한이 우리는 1월 9일 날 만나자고 했는데 뭐 한 1월 한 말쯤에 한번
봅시다. 뭐 이렇게 역제안을 해버리고 우리가 조급하게 만들려고 하는 대화 전술의 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근데 이번에 그 김정은 본인이 평창 올림픽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평창 올림픽 했죠. 왜냐하면 다른 협상 의제를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북한이 그렇게 우리를 좀 더 애태우게 하고 우리를 끌고 가려는 전술을 쓸 수도 있지만 평창 올림픽 실무에 한정을 한다면 북한으로서도 굳이 협상 날짜를 회담 날짜를 늦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의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다른 의제까지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매우 궁금한 사항입니다. 김정은이 평창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되고 있군요. 자, 어제는 북한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늘은 어땠습니까, 김민선 앵커? 자, 오늘은요, 오전 9시 30분경에 북측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회선을 또 점검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측에서 알려줄 내용이 있어요? 라고 물었는데 북측은 없습니다. 알려줄 내용이 있으면 통보하겠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왜 전화를 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선이 연결돼 있다는 걸 또 확인하려고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북한은 어제 리성건이 기자회견을 한 뒤에 오후 3시 30분 우리 측으로 먼저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대기하고 있던 우리 측 연락관이 누굽니다 하고 이름을 대면서 전화를 받자 그쪽에서 강한 억양으로 누굽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해요. 수십 미터 앞에 떨어진 남과 북의 연락관들이 2년 만에 첫 통화를 하면서 이름만 서로 주고받은 거죠. 전화, 팩스 상태가 정상인지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연락관들은 평소 오후 4시쯤이면 업무를 마무리하는데 추가 연락이 있을 걸 대비해서 6시 넘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저 앞에서. 네, 저 빨간 전화가 울릴 것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자, 근데 진짜로 북측이 오후 6시 7분에 전화를 딱 걸어와서 오늘은 마감합시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철저히 자기들 시간으로 계산한 거죠. 이쪽에서는 6시 7분이 아니고 5시 37분이거든요. 그러니까 6시 전에 근무 시간 안에 전화를 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들고 있는 저 초록색 전화기가 남측 전화기예요. 우리가 할 때 사용하는 거. 오른쪽에 있는 게 저게 북측 빨간 저 다홍색이 북측 전화기거든요. 뭐 우리가 북한에서 찍은 건 아니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찍었기 때문에 지금 초록색 전화기를 우리 남측 당국자가 대한민국 당국자가 북측하고 통화하고 있는 저 초록색 전화기를 들고 있는 상황. 자, 저 빨간색 전화기가